자, 윗면 평면에 스케치 갑니다. 구멍가공 마법사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윗면 평면에서 바로 스케치 할게요. 바로 스케치 하는데 코너 사각형으로 원점을 왼쪽으로 놔두고 원점을 1번 찍고 2번 찍을 때는 우측 상단 요렇게 찍어 가지고 코너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자, 그랬을 때 위아래 수평선분 얘네 둘을 선택해 가지고 간격치수를 40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수직선분들을 클릭해서 지능형 치수로 역시 간격으로 맞추는데 100으로 잡습니다. 선택 종료했고요. 자, 얘를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얘를 가지고서 돌출 보스 베이스 들어가는데 얘의 돌출 보스 베이스의 높이 값을 깊이값 항목인 셈이죠. 깊이값 항목을 40으로 맞출게요. 40.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멍가공 마법사의 옵션을 몇 가지를 좀 연습을 할 거예요. 먼저는 카운터 보호도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카운터 싱크도 연습할 거고, 직선 탭하고 테이퍼 탭 요거는 됐고, 요거하고 그냥 구멍이라는 애하고 이전 버전용이라는 거 하고 요렇게 5개 정도를 연습해 볼 거예요. 5개 정도를 연습해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스케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스케치 들어가서 여기 모서리에다가 점을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요렇게 5군데에다가 점 찍는 거를 해볼 거예요. 자, 미리 이야기한 셈이고요. 자, 요 스케치면으로 선택합니다. 요 피처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점 스케치 들어가요. 자, 점 스케치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이 모서리에 갖다 댔을 때 요렇게 중간점이라는 요런 피드백이 뜰 겁니다. 이거 찾으셨나요? 그때 점을 클릭해 주세요. 딱 중앙이에요. 모서리의 중앙. 그러고 난 다음에 요런 데다가 찍을 때는 요런 데다가 점들을 총 4개 더 찍을 텐데 요때는 다 일치 조건만 보고 모서리에 일치만 보고 클릭해 주세요.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얘를 이제 가지고 치수를 잡아 보도록 할 텐데 요 점에서부터 최초에 찍은 중간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20 여기까지를 또 20 요런 식으로 잡을게요. 역시 반대편도 동일한 요령으로 20 요런 식으로 치수를 계속 주도록 할게요. 지능형 치수 가운데서부터 치수를 뿌리세요. 20 또 요거 해서 20 쌤, 왜 모서리에다 점을 찍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20
자, 요렇게 20, 20, 20 되게 하는 것을 점을 어디에다가? 요 모서리에다 찍은 이유는 구멍가공 마법사로 구멍 형상을 만들었을 때 단면 보기가 바로 여기에서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다 해놓으면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스케치 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표시 유형을 먼저 은선 제거로 바꿔 놓을게요. 은선 제거로 바꿔 놓을게요. 수시로 이제 표시 유형을 바꾸면서 볼 겁니다. 표시 유형을 수시로 바꿀 건데 이거 표시 유형을 왜 은선 제거로 놔뒀냐면 모서리 표시 음영일 때 점의 위치들이 점이 전부 다 회색이라 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은선 제거로 바꾼 거예요. 은선 제거로 바꾼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해되셨죠? 네. 자, 구멍 가공 마법사 이제 실행해서 들어갑니다. 먼저 카운터 보호라는 애를 살펴볼게요. 기본으로 왼쪽 위 꼭지쯤에 있는 것이 여기에 카운터 보호라고 이야기하죠. 카운터 보호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랬을 때 카운터 보호 형상은 먼저 뭐가 뚫려 있어야 돼요? 드릴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볼트를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을 더 내주는 가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 가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카운터 보호 가공을 두 번째로 한다. 요런 거를 기억하시면서 하시되 단 얘는 드릴 구멍 직경도 포함하면서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요거 스크롤 내려보면 구멍 유형마다 각자의 유형마다 규격을 내가 뭐를 선택하면서 어떤 옵션으로 가는지가 나눠집니다. 얘는 표준 규격은 당연히 KS 써야겠죠?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뭐 JIS 쓸 사람 없죠? 네, KS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형을 보니까 구멍붙이 볼트라고 되어 있어요. 뜬금없이. 여기서 구멍붙이 볼트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육각으로 이렇게 홈이 나 있고 머리가 이렇게 동그란 볼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각 구멍 붙이 볼트예요. 구멍 붙이 볼트. KS 표준명으로 검색할 때도 구멍 붙이 볼트라고 검색을 해야 이게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육각머리 볼트일 때 홈붙이 치즈머리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 카운터 보호는 구멍붙이 볼트일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더 내려보면 구멍의 스펙에서 크기가 있죠. 그리고 마침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합니다. 크기 항목에서도 얘를 우리가 보기 쉽게 크기 항목에서도 M3 뭐 이렇게 작은 거로 선택이 돼 있을 텐데 M10으로 바꿔보세요. 바꾸셨나요? M10으로 바꾸고 마침 조건에 보면은 블라인드 형태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블라인드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것도 뭐 다음까지도 있고 관통도 있고 그런데 관통이나 다음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운터 보호는 위에 생기는 거고 이게 빵 뚫리면서 드릴 뚫는 것을 다음까지나 관통으로 하면 드릴로 뚫는 자리를 끝까지 이렇게 뚫게 표시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거 블라인드 형태에서 기본값 77.5 요거 그냥 쓸게요. 되셨나요? 기본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다음까지 요거로 바꿀게요. 다음까지로 바꿀게요. 되셨나요? 자,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설정을 잘 따라오세요.
KS나 구멍붙이 볼트나 크기 이런 거 마침 조건 설정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요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위치 탭으로 요거 클릭해서 넘어갈 때 제발 첫 번째 선택하는 거는 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하는 거는 위치를 잡아줄 점이에요. 점의 위치를 잡아주는 요소예요. 요거를 자꾸 까먹어요. 위치 탭 눌렀을 때. 먼저 면을 클릭하라고 했는데 배치될 면을 클릭하라고 했는데 배치될 면은 요거죠. 요 평면이죠. 평면 요소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요거를 자꾸 선택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위치로 우리가 스케치해 놓은 요 점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위치가 잡힙니다. 구멍 뚫을 자리, 위치가 잡힌다는 거예요. 자, 요 순서대로 할 때니까 잘 따라오세요. 요거 클릭해 놓으면 어떻게 말이 바뀌어요? 구멍 위치, 구멍 또는 홈 위치를 사용할 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풍선에 이게 떠 있는데도 면을 클릭을 안 하고 막 그냥 해버리세요. 제발 면을 클릭하기. 여기 면 요거 클릭했죠? 됐나요? 그러면 말이 뭐로 바뀌었어요? 구멍 또는 홈을 배치하기 위해서 치수 및 다른 스케치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스케치 도구로 우리가 해놓은 게 뭐예요? 점 찍어 놓은 거 있죠? 여기다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일치 피드백 뜨나요? 그때 클릭해 주세요. 확인. 자, 요게 카운터 보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에 제가 흉내내서 그려보자면 육각 홈붙이 머리 볼트가 이렇게 육각으로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렸냐? 자, 이런 식으로 육각 홈이 나 있는 머리를 가지는 동근 원통 머리를 가지는 볼트가 이렇게 요 안에 이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게 카운터보였어요. 이럴 때는 뭐 요거 드릴로 뚫는 구멍을 먼저 할 필요도 없어요. 옵션에서 마침 조건 뭐로 하면 돼요? 다음까지나 관통이나 이런 거 쓰면 되죠. 그런 거로 요거는 솔리드웍스의 아주 강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타 카티아나 인벤터나 크레오나 요런 소프트웨어들은 여기 카운터보를 M10에 대해서 가려면 과제 도면에서 이거를 실측해야 돼요. 이렇게 지름을 실측하고 또 요 깊이를 실측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솔리드웍스는 아주 좋아요. 들어갈 볼트 사이즈를 결정하면 여기 머리가 들어갈 카운터 보호에 대한 지름과 깊이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요거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차이점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매립이 되는 거예요. 볼트의 머리가 평행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고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매립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네. 자, 그 다음으로 카운터싱크를 살펴볼게요. 카운터싱크 일전에 그 구멍 가공용 공작기계 보링 머신으로 날을 갖다가 이렇게 세모난 날로 된 거를 척에다 달아가지고 이거로 뚫어주면은 면에 이렇게 뚫리는 거를 카운터 싱크 가공이다. 영상을 본 적도 있지만 한번 우리가 뚫는 것도 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카운터 싱크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참 그거 할 때 여러분 요거 다를 거예요. 저랑 좀 다를 건데 어디에 옵션이 저는 꺼놨냐면은 이 카운터 보호할 때 안쪽 카운터 싱크, 머리 밑 카운터 싱크, 바깥쪽 카운터 싱크 이런 거 다 체크가 풀려 있어요. 그죠? 여러분 거는 이거 기본으로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안 돼 있어요? 그럼 다행이고.
그러면 다행이고. 자, 요런 거는 제가 체크를 풀어놓고 쓰시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거를 저만 좀 보여드리자면 안쪽 카운터 싱크 요런 거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확인을 내가 안 눌렀나? 잠깐요. 17.55 해가지고 요거를 한 뭐 그 20으로 요렇게 좀 더 크게 해 놓으면 요거 보일 거예요. 요런 식으로 카운터 싱크 표시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쓰지 말자 요렇게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안쪽 카운터 싱크나 머리 밑 카운터 싱크나 요런 옵션들은 꺼놓고 쓰세요. 꺼놓고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을 이어서 봅니다. 카운터 싱크 이야기 하다가 카운터 보호에서 제 거랑 통일을 시키려고 이야기를 했고요. 카운터 싱크에서도 요거 클릭해 놓고 보면은 KS인데 십자 납작머리 작은 나사, 십자 둥근머리 접시머리 작은 나사. 아유 말도 길기도 길다. 자, 먼저 위에 있는 납작머리 작은 나사라는 거는 옆에서 봤을 때 요렇게 생긴 애예요. 요렇게 생긴 나사예요. 요런 거고 둥근머리 접시라는 거는 요런 식으로 위가 둥글고 그 다음에 접시가 있고 밑에 나사가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예요. 그럴 때 위에 드라이버를 꽂을 수 있도록 십자로 홈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로 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자, 저는 십자 납작머리 작은 나사 요거로 그냥 놔두고요. 크기를 M8 정도로 M6 정도로 갑시다. 크기 스펙을 M6으로 맞추고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로 그대로 놔둘게요.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역시 위치 탭을 선택할 텐데 먼저 이 면을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스케치된 요 점을 두 번째 점 요거를 클릭해야 되죠. 네, 갑니다.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된 점을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뚫려졌나요? 자, 요게 카운터 싱크였어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나사산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밑에 있는 이 구멍하고 요 구멍 같은 경우는 드릴로 여유 있게 뚫어주는 거예요. 자, 계산해서 측정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원통의 반경은 몇으로 나옵니까, 이거? 여기 계산의 측정으로 해가지고 요 원통면을 클릭했더니 반지름 5.5죠. 이거는 여유값이란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사용했던 건 뭐예요? M10이었죠. M10이면은 나사의 호칭지름, 수나사의 바깥지름 1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볼트가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볼트의 나사산 꼭대기하고 요 사이에 틈새가 있게 더 크게 구멍을 뚫어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뚫는 요거를 갖다가 드릴로 가공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면을 선택한 거 선택 취소 눌러놓고 카운터 싱크로 뚫었던 여기도 클릭해 볼게요. 여기는 그 규격을 뭐로 선택했어요? M6이죠. 얘도 3.3이네. 그죠? 반지름으로 이야기하면 0.3만큼 더 틈새가 있는 거네요. 오케이. 자, 이것도 드릴 구멍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드릴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드릴. 자, 다시 피처 탭에 구멍 가공 마법사로 이번에는 직선 탭을 눌러서 볼게요. 직선 탭.
직선 탭 여기 있는 거 찾으셨나요? 아, 쌤, 순서대로 여기 거 왜 안 해요? 아, 이게 오히려 관찰하기에 우선이기 때문에 직선 탭으로 왔어요. 직선 탭 눌러놓고 스크롤 내리면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이 처음에 잘 안 바꿔요. 앞나사를 내러 들어온 건데 의도적으로 저는 앞나사 구멍을 가공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형이 뭐로 돼 있어요? 파이프 탭으로 돼 있어요. 파이프 탭을 지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 뭐 있어요? 탭 구멍이 있어요. 탭 구멍 요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려고 하는 앞나사를 내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구멍의 크기도 옆에 거하고 비교하게 M6으로 맞추고 마침 조건도 다음까지로 조절을 해 놓을게요. 그대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저도 이거를 M6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 M6도 있지만 다른 애들은 특별하게 좀 이상한 것들이 막 있죠. M7은 피치 값이 있고 M8 피치 값 있고 M8 곱하기 1.0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사의 호칭 치수 옆에 그렇죠. 피치 값이 써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서 M8이 또 따로 있죠. 우리가 지금 클릭한 거는 M6인데 자, 피치 값이 표시되면 뭡니까? 일반 나사예요? 가는 나사예요? 가는 나사예요. 가는 나사. 그죠? 필기시험 봤다고 벌써 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 M6으로 해서 위치 탭 눌러가지고 면부터 선택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요거 그 유형에서 내가 안쪽 카운터 싱크 또 안 풀었구나. 안쪽 카운터 싱크 풀어놓고 그 다음에 위치 탭 다시 가서 면 클릭하고 스케치한 점을 가운데 있는 요거죠. 클릭했어요? 일치 보고 클릭했어요? 배치됐죠? 확인. 여기까지는 이상 없나요? 만들어졌죠? 근데 요거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놓고 좀 관찰을 합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세요. 여기를. 그리고 계산 탭에서 측정 이용해서 여기 원통 자리도 클릭해 놓고요. 우리가 이거 M 몇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원통면을 클릭해 보세요. R 얼마로 떠요? 이건 왜 이럴까? 작아야 맞죠? 그죠? 그리고 잘 관찰해 보시면 뭐가 있냐면 위에 가는 실선으로 나사산을 표시하는 선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더 커요? 이건데 쌤 왜 이게 6파이로 안 돼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짜증이 나요. 뭐냐? 앞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깎여야 되는 거죠. 이거를 컴퓨터상에서 다 표시하려면 CPU가 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M6을 가공하기 위해서 M6을 앞나사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드릴로 구멍을 뚫는데 5파이 정도를 이렇게 뚫어 놓고 그 다음에 탭 가공을 한다.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제가 표시 유형을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놨는데 쌤 그러면 여기 앞나사산도 표시되면 좋을 텐데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좀 버그 같기도 한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옵션으로 바로 갑니다. 요거 톱니 아이콘 눌러서 옵션 들어갈 수 있나요? 요거 눌러서 문서 속성으로 갑니다. 시스템 옵션 말고 문서 속성으로 가서 도면화라는 항목을 찾으세요.
오셨어요? 네. 자, 문서 속성에서 도면화로 와가지고 음영나사산 요거를 체크를 켜주세요. 요게 안 켜져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서 이게 버그라 그런지 잘 안 켜질 때가 있어요. 그죠? 서영씨. 네, 그죠? 자, 일단 요거 도면화에서 음영나사산 요거 클릭하고 확인 요렇게 눌러봅니다. 아, 요건 운 좋게 잘 표시가 됐네. 자, 표시 안 되신 분. 요렇게 디스플레이 잘 뜨나요? 뭐 검정색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사산 표시가 잘 뜨시죠? 요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자, 혹시라도 요 세이브를 해 놓읍시다. 세이브를 하는데 얘를 한영전환해서 구멍가공 마법사 요렇게 저장해 놓고요. 만일에 얘를 그 옵션에 문서에 단위 말고 도면화 항목에 음영나사산이 체크 마저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얘를 파트 창을 닫기에다가 다시 이 파트 창을 열고 구멍가공 마법사 어디 갔노? 요거 이렇게 열고 옵션으로 들어가 가지고 옵션으로 역시 가서 해당하는 항목이 뭐였어요? 문서 속성 탭이었죠. 문서 속성 탭에서 도면화 항목의 음영나사산 요거를 다시 켜고 확인 버튼 누르고 요렇게 해가지고 켜질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버그인 것 같아요. 요런 면에서 불편하더라도 요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기시험을 준비하실 때 렌더링 도면을 제출하는 것도 과제로 하나 있어요. 오토캐드로 2D 답안을 만들어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렌더링 도면을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할 때 요거 켜는 걸 꼭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요거 안 하면은 감점됩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요거 저장은 해 놓으셨죠? 이번에는 그냥 구멍이라는 형상을 살펴보겠어요. 구멍가공 마법사를 실행하시고요. 요 화면에서 맨 위에 있는 오른쪽 거 요게 구멍이라는 기능인데 얘를 가지고 어느 거 할 때 쓰느냐 평행핀을 넣을 자리 평행핀 자리 또는 맞춤핀을 가공할 구멍 맞춤핀을 가공할 구멍이라면 리머로 가공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겠어요. 리머는 거칠기 부호로 이야기했을 때 거칠기 Y에 해당하는데 리머 같은 경우는 가공 방법 기호를 영어 알파벳 뭐뭐로 표시할까요? FR. 요거 잘 안 외워진다고 그랬죠? 네, 요거 FR. 즉, 이 리머로 가공하는 것을 맞춤핀 자리, 웰핀 또는 웰핀, 요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해서 이런 평행핀이 들어갈 자리나 맞춤핀이 들어갈 자리들, 요런 거를, 그 솔리드웍스의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구멍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물론 하나 더 할 수가 있어요. 드릴 구멍도 얘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 강조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도 강조해 놔야 되겠네. 드릴 구멍도 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얘로
드릴 구멍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특징적으로 얘네들을 좀 더 주의 집중하기를 바라서 요 두 가지를 쓰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구멍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KS 규격은 똑같아요. 그죠? 구멍이면서 KS 규격인 건 똑같아요. 나사 여유값이라는 항목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나요? 네. 그런데 요거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뭐뭐가 뜨나요? 나사 여유값도 있지만 드릴 크기, 맞춤핀 구멍, 탭 드릴. 탭은 직선 탭에서 봤었는데 요거하고 달라요. 직선 탭은 뭡니까? 앞나사, 탭 가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탭 드릴이라는 거는 탭을 앞나사를 가공하기 전에 내는 구멍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면에서 드릴 크기하고 맞춤핀 구멍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텐데 나사 여유값도 있지만 어차피 나사 여유값은 드릴 크기하고 일맥상통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나사 여유값으로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 이거 M6으로 이렇게 앞서 잡아놓은 거 그대로 떠 있죠? 그죠? M6으로 이미 떠 있고 나사 여유값을 그래요.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게요. 넘기지 말고 그냥 할게요. 나사 여유값일 때 그냥 구멍부터 그냥 보는 게 낫겠네요. 또 건너뛰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사 여유값일 때 M6으로 다음까지로 맞춤 조건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어느 거 옵션이에요? 그냥 구멍 옵션이에요. 구멍 옵션이에요. 구멍 옵션일 때 이제 위치 탭을 눌러서 먼저 뭐 선택하는 거예요? 면. 그 다음에 스케치해 놓은 점을 선택하는 거죠.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봐요. 자, M6짜리 나사 여유값일 때 요 구멍의 지름을 확인해 볼게요. 반지름 얼마로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나사를 집어넣을 때 M6이라는 나사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양쪽에 이렇게 유격이 발생하게 0.3으로 유격이 발생하게 하는 그런 구멍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멍가공 마법사의 나사 여유값 옵션일 때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드릴 크기로 가볼게요. 드릴 크기. 똑같이 구멍이에요. 똑같이 구멍인데 이번에는 드릴 크기로 간다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이 드릴 크기로 바꿔놓고 바꿔놨더니 구멍의 스펙의 크기 항목이 엄청 많이 생기죠? 네, 4.5 드릴을 찾아볼게요. 4.5. 한참 스크롤 내려야 되죠? 찾으셨나요? 드릴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 위에 척을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육각 비슷하게 육면체 비슷하게 이런 형상이 위에 살짝 있고 그러면서 이게 원통 형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 트위스트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날것이 120도가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요럴 때 여기에다가 드릴 같은 경우는 이 자루쯤에 요게 몇 파이짜리 드릴입니다. 이렇게 써놔요. 그 말은 요거의 외경을 4.5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요거의 외경을 4.5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4.5를 선택을 해 주시고, 4.5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러면 쌤, 4.5 말고 뭐 0.1 단위로 드릴 날이 여러 개가 있네요. 그래서 드릴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씁니다. 현장에서도. 요렇게 해놓고,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로 그냥 놔둬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구멍 형상인데 얘를 드릴 크기로 바꾸고, 구멍의 스펙에서 크기는 4.5로 이렇게 온 거예요. 4.5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위치 탭 갑니다. 먼저 이 면을 선택을 해요. 면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해 놓은 점 찾으셨죠? 네, 요거 클릭해 줍니다. 확인. 4.5 드릴이니까 요 구멍의 반지름도 4.5일까요? 2.25일까요? 이 말 해버렸네. 퀴즈 하려다가. 네, 측정을 해 보니까 요거는 2.25 반지름, 즉 4.5파이 요거 확인이 돼요. 요거는 디자인 트리에서도 보면은 4.5 지름 구멍 요렇게 뜨고, 아까 나사 여유 같은 경우는 여유 구멍, M6 여유 구멍 요런 식으로 뜨고, M6 나사 구멍 이거는 앞나사 탭 가공한 거죠. 그 다음에 카운터 싱킹하고 카운터 보링하고도 디자인 트리에서 이름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여기 꼭지점 요거 보이죠?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할게요. 아니다. 여기 중간점에다가 하나 더 뚫을게요. 자, 다시 구멍 가공 마법사 갑니다. 이번에는 역시 구멍으로 가는데 어느 거로 가냐면 맞춤핀 구멍 요거로 바꿀게요. 구멍인데 맞춤핀 구멍이에요. 찾으셨죠? 네. 자, 이 맞춤핀 구멍으로 맞춰 놓으면 대신에 얘는 어떠냐면 드릴 크기 할 때처럼 소수점 이하 자리로 구분되는 게 없어요. 그죠? 정수로 다 끝나죠. 자, 얘는 한 8파이짜리로 갑시다. 자, 맞춤핀 구멍에 가공되는 거는 제가 뭐인 셈이라고 앞서 설명했는지 기억나세요? 무슨 가공? 리머 가공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맞춤핀, 드웰핀 요런 거를 꽂는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쌤, 밑에 보면은 맞춤이라는 게 이런 게 떠 있는데요?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도 이거 호칭이라는 거로 돼 있고, 밑에는 또 이렇게 공차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공차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클릭한 자리는 구멍 아이콘이에요. 요거는 축 아이콘이에요. 둘이 달라요. 요게 구멍이에요. 밑에가 축에 끼워 맞춤 공차 적용할 때 쓰는 칸이에요. 일단 구멍만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G6 정도 찾아봅니다. G6 G7으로 그냥 갑시다. G7 찾으셨나요? G7 잡아놨고요. 뭐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G7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쌤 이거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뭔가요?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이건 2D에서만 얘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솔리드웍스 2D 할 때만 요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축적은
어느 거 정도가 적당할까? 중간으로 가야 되니까 H 말고 JS6. 아이, 잠깐요. 규격을 아예 띄워놓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어요. 축 기준 끼워 맞춤 요거를 지금 적용하는 중인데 H6에서 헐거운으로 내가 가버렸구나. G7 해가지고 헐거운으로 가버렸구나. 예. 자, 축 쪽에다가도 H6 요렇게 갈게요. 구멍은 G7으로 헐거운으로 해버렸는데 축 쪽은 H6 요런 식으로 잡아놨어요. 자, 정리하자면 맞춤핀 구멍인데 구멍에서도 맞춤핀 구멍인데 구멍의 크기는 8파이 그리고 구멍 쪽에다가 G7 축 쪽에다가 H6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보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위치 탭을 눌러가지고 적용을 해볼게요. 면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을 선택한다 했죠? 하셨나요? 클릭. 확인. 뭐 3D에서는 뭐 아무거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디자인 트리에서 8파이 맞춤핀 구멍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됐네요. 요거까지 확인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살펴봤는데 이전 버전용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뒤에서 요 모서리의 중간점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화면을 돌려놓으세요. 자, 구멍가공 마법사 또 들어갑니다. 구멍의 유형을 뭐로 선택하냐면 이전 버전용 구멍이라는 요거를 선택할게요.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얘네들을 많이 써요. 얘네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전 버전용 구멍 요거 가지고 저는 뭐로 쓰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스폿 페이싱을 이전 버전용에서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스폿 페이싱은 뭐냐면 금형으로 뭡니까? 주조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금속의 표면이 도돌도돌하니 이렇게 거칠죠? 그죠? 자, 이렇게 된 형상에다가 바로 볼트를 조립할 수 없단 말이죠. 바로 볼트를 조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자리를 넓고 깊게 얕게 지름은 크게 호칭 볼트 뭐 M4니 뭐 이런 거보다 지름은 크게 깊이는 얕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요런 애를 쓰는 겁니다. 요것도 스폿 페이싱에 대한 것도 규격집에서 사실 잘 참조해 오셔야 되는데 요렇게 구멍을 뚫어놔야지 여기에다가 와셔를 하나 집어넣거나 와셔를 이렇게 집어넣거나 볼트 머리를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놓을 때 금형으로 만들어진 이 거칠은 면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빤빤한 면에 얘가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스폿 페이싱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전 버전용이라는 구멍을 클릭하는 순간 얘가 밑에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찾으셨나요? 카운터 싱크, 카운터 보호 좀 전에 썼던 거잖아요. 그죠? 테이퍼 드릴까지는 필요 없고 기본 드릴까지는 필요 없는데 기본형이 그냥 드릴하고 모양이 비슷하다는 셈이에요. 그런데
맨 밑에 이렇게 카운터 보어 선택해도 되고요. 카운터 보어 드릴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거로 갈 거냐면 카운터 보어 드릴로 클릭해 놓아 볼게요. 카운터 보어 드릴. 되셨나요? 그랬더니 미리 보기의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아, 쌤, 그러면은 이거 결정된 거로 그냥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요 결정된 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보시면은 단면 치수라는 항목이 있죠. 여기에서 지름의 이 값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요거 바꿀 때는 규격집을 잠시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볼트 구멍 지름 자립하기 이거인 셈인데 볼트 구멍 지름 2급 기준 요거 15항의 거 요거를 좀 키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뭡니까? 국가기술자격 캐드 실기시험용 KS 기계제도 규격 2020년판 요거 가지고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15항에 보면은 볼트 구멍 지름 2급 기준 카운터 보호 지름이 치수. 어머? 근데 이쪽에 보면 여기 D-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카운터 보호라고 명시를 했지만 얘가 카운터 보호라기보다는 스포 페이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쌤, 이거 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카운터 보호는 깊이 파는 거 아니에요. 깊은 자리 파기잖아요. 자, 요렇게 이거 파지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 KS에서도 사실 미지정이에요. KS에서도 깊은 자리 파기는 미지정이란 말이에요. 모양이 카운터 보호지만 요거는 미지정이라는 거예요. KS에서. 왜? 금속의 재질이 다 달라요. 금속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일정 깊이라고 지정해 놔버리면 만일에 이게 주철일 때하고 알루미늄 합급일 때하고 강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깊이 지정을 미지정으로 해 놓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카운터보라고 이야기한 요거를 스포 페이싱으로 차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서 적용할 때 뭡니까? 요렇게 갈 때 우리가 M8 자리를 간다고 가정을 하면 M8 자리를 가정한다고 하면 M8은 나사 호칭 지름을 이야기하는 칸 여기서 요렇게 오면은 여기 8이 나와 있죠. 이게 나사의 호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M8이에요. 그리고 D-를 찾아야 되는데 카운터보 지름 요거는 2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즉 M8일 경우 스포 페이싱의 지름 D- 요것을 20으로 가면 되겠구나. 파이 20으로 가면 되겠구나. 요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카운터보에 여기에 깊이 값이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앞에 띄운 거에서 깊이 값을 표시하는 거 없죠? 요거는 과제 도면에서 실측해서 가시면 되겠어요. 실기 도면에서 요런 거는 깊이는 실측해서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 한 2mm 정도로 간다. 오늘 요거는 2mm 정도로 간다. 2mm의 깊이로 간다. 요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카운터 보호에도 DH 요렇게 지름 표시된 게 있죠. DH는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나사 여유값인 셈이에요. 나사 여유값인 셈인데 요거 볼트 구멍 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9파이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DH 요거는 9파이. 세 가지 확인하셨나요? D-는 20파이.
DH는 9파이. 깊이는 예를 들어 과제 도면에서 실측했다 가정하고 깊이는 2mm. 이렇게 가정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8, 9, 20 요거 가지고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단면치수에서 지름, 처음에 나타나는 지름이 어느 겁니까? 밑에 있는 요 지름이죠? 요거 우리는 9로 바꿀게요. 9.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 있죠? 9. 자, 미리 보기는 안 바꿉니다. 안 바꿔져요. 깊이는 뭐 마침 조건에 맞춰졌으니까 이거 뭐 조절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말풍선 안 뜰 거예요. 그죠? 요렇게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터 보호 지름 여기에 들어갈 값이 얼마예요? 요것이 20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20인데 50으로 입력을 했네. 자, 그 밑에 거가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겠네. 여러분은 여기 칸을 더블 클릭하면은 글자 숨어있던 게 마저 열릴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카운터보의 깊이는 아까 실측하는 치수로 얼마로 가정하자고 했어요? 2. 자, 그런데 이게 드릴 각도 이거는 118도 맞나요? 왜 틀려요? 제도에서 이거 그렇죠. 이야기 됐던 거죠. 드릴의 날끝각은 몇 도라고 명시가 됐어요. 케이스는 120이에요. 120. 120으로 아예 명시가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120으로 넣어주세요. 네, 날끝각은 이거 디스플레이는 안 되겠습니다만 뭐 그냥 갑니다. 마침 조건이 어차피 다음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날끝각은 뭐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나타나도 이게 디스플레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항목은 다 정했습니다. 먼저 맨 위에 값은 9 넣어놓고 100 밑에 20 넣었고 그 밑에 카운터보 깊이는 2 넣었고 드릴 각도는 120 이런 식으로 다 썼죠? 자, 그러면 위치 탭으로 갑니다. 면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배치할 스케치가 지금 없어요. 근데 어디에다 맞추면 돼요? 모서리의 중간점. 모서리의 중간 요거 잘 보이시나요? 자, 멋지고 이쁜 사람 눈에는 잘 보여요. 중간. 웃는 사람 없네. 자, 요렇게 클릭해 놓으시고 확인 눌러 봅니다. 되셨나요? 요게 카운터 보호예요. 스포 페이싱이에요. 스포 페이싱. 정리되셨죠? 자, 요거 그냥 구멍으로 나와 있지만 요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의 거는 카운터 보호 홈, 그리고 카운터 싱크 홈, 또 그냥 홈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2D 스케치에서 직선홈이라는 기능을 써봤죠. 그죠? 뜬금없는 스케치를 이야기한다고 놀라지 마시고 이게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 홈을 가지고 구멍으로 뚫어주는 애들이 이 밑에 애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대표적으로 요 제일 요 왼쪽에 있는 거 요것만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요것만 하나 연습해 볼게요. 자, 얘를 한번 클릭해 줍니다. 스크롤 이렇게 내렸어요. 자, 홈 길이 라는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찾으셨나요? 홈 길이 요거가 10mm 이렇게 돼 있어요. 10mm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요거 간격이 10이 되는 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요 홈 길이가
그래서 스케치에서 직선 탭하고 직선 홈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M6으로 이게 맞춰져 있기는 한데 그냥 여기서 바로 가봅시다. 안쪽 카운터 싱크는 풀고 위치 탭을 눌러서 자, 요 면을 배치할 면을 클릭하고 놓을 자리를 뭐 이 모서리의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클릭해 놓을게요.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10이라는 치수가 딱 떴죠? 보니까 어때요? 센터에서 센터인 셈이죠? 아하, 그래요. 자, 요렇게 클릭 배치했습니다. 자, 이건 구멍으로 그냥 뚫는 애하고 다르죠? 직선홈처럼, 직선홈 요거처럼 요렇게 된 애를 3D로 이렇게 뚫는 형식이에요. 나머지는 그 정도로만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카운터보어 요거를 바로 배치하는 거를 해볼게요. 카운터보어인데 구멍 붙이 볼트이고요. M6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클릭했던 값들이 살아있어서 요거를 하는데 쌤! 스케치해 놓은 것도 없는데요? 여기 모서리에 잡으려고요? 아니요. 여기 모서리에도 안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위치 탭으로 가서 얘를 배치하는데 치수 구속을 주면서 배치할 수가 있어요. 임의의 위치에다가. 이쪽에서부터 X값으로 20 정도 요 모서리에서 이쪽으로 한 20 정도 요렇게 배치하는 거를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선형으로 요런 거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위치 탭 가는 거 클릭했죠? 여기서 면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구멍을 배치하기 위해서 뭔가 스케치된 요소를 클릭하거나 해야 되죠. 지금 없어요. 그죠? 그냥 임의의 자리에 클릭해 놓으세요. 되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어디로 들어가나요? 스케치 도구로 열려지죠? 여기서 지능형 치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능형 치수를 쓸 때 여기 점이 여기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요 모서리에서부터 요 거리를 20, 요 모서리에서 요 거리를 20, 지능형 치수 활용해서 이거 점에 대한 위치를 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지능형 치수 클릭하고 요거하고 요 점을 클릭해서 20 입력 되나요? 됐죠? 그러면 또 요 모서리하고 요 점하고 클릭해서 요거 20 입력 되나요? 이러면 점이 XY 방향으로 다 잡혔기 때문에 점의 색깔이 뭐로 바뀌었어요? 검은색으로 이제 바뀌었죠? 자, 요 상황에서 나는 이 지능형 치수 종료하고 그죠? 또 다른 점을 스케치를 이용해서 다른 데다 또 배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능형 치수 종료했고요. 그 다음에 점 스케치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딱 클릭하고 여기에다 딱 클릭하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이 아니라 2개 복수의 점을 계속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해놓은 거는 이렇게 각진 형상이지만 만일에 이것이 이렇게 원통 형상이었다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면을 먼저 선택하고 가운데 센터 오스냅 센터 찾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서 여기다 구멍을 배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각진 영상만 해가지고 요거까지 따로 더 연습하면 좋겠으나 요거는 말로 설명하는 걸로 그냥 가름할게요. 자, 확인 눌러볼게요. 이야, 3개가 다 만들어졌다. 3개 만들어졌다. 신난다. 그죠? 아, 저만 신나는. 자, 요렇게 구멍가공 마법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구멍가공 마법사에 하나 더 있죠. 내려가는 화살표 더 찾을 수 있나요?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내려가는 화살표. 나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믿지는 마시고요. 이거는 뭡니까? 직선 탭으로 우리가 구멍 가공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나사산이 실제 없는데 그래픽상으로 나사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 뿐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나사산이라는 요거를 쓰면은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요거대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3D 프린팅 출력해가지고 나사 조립되게 해야지 하면은 이거 오차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우리가 나사 여유값으로 뚫은 게 탭구멍으로 뚫은 거는 없죠. 캡으로 간 것이 없고 다 나사 자리보다 큰 거만 했네. 4.5 요거를 선택해 가지고 4.5 요거 드릴 이거 하면 또 헷갈릴 텐데. 4.5에다가 M6짜리를 이렇게 내는 거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요거 찾으셨죠? 여러분 해놓으신 거에서 클릭해보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될 거예요. 파란색으로. 그죠? 4.5파이 찾으셨죠? 여기에다가 나사산이라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클 스케치되어 있는 원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원형 모서리가 있어줘야 돼요. 먼저 선제 조건으로 이런 애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스케치된 원이나 아니면 모서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요거 클릭하니까 얘는 뭐래요? 말풍선 하나 떴죠? 프로파일은 공칭 나사산 프로파일 전용입니다. 작업용 나사산에는 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작업용 나사산이라는 건 뭐예요? M6이나 이런 것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칭은 이게 실제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확인 딱 누릅니다. 얘에서는 원통 모서리를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나사산의 위치, 원통 모서리, 여기 모서리 클릭해 주세요. 되나요? 자, 요거 클릭하니까 뭔가 디스플레이 막 되고 있죠? 신기해. 뭔가 막 되고 있어. 신기해. 자, 그런데 그 밑에 거는 이게 뭐냐면 시작 위치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시작 위치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제 거에는 요렇게 여기쯤에 나사 가공되는 자리가 표시되고 있는데 여러분 거도 여기쯤에 보이시나요? 사실 나사 가공할 때 이렇게 놔두면 이거 볼트 조립 못해요. 그죠? 딱 잘려 있으면서 이렇게 가공이 못해요. 그 위에서부터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공이 돼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런 거를 조절하려면 이 위에 어떤 평면 요소가 있다면 거기를 시작 위치로 잡았을 때 요런 문제가 해소돼요. 요 평면으로부터 좀 떨어뜨린 면이 있다면 그거 만들기는 귀찮으니까 요거 그냥 요 면을 그냥 클릭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옵셋 돼가지고 요거 시작각도는 0도로 맞춰져 있죠? 우리가 요거 나선곡선 만들 때 시작각도 이거 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나선곡선 할 때.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10mm로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 형태로 10mm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시작 위치에서부터 10mm의 깊이로 이렇게 나사산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스크롤 내려보면은 스펙은 메트릭 탭인가요? 뭐로 되어 있나요? 인치 다이로 되어 있죠? 인치 다이는 뭐냐면 순화사예요. 순화사인데 인치계의 순화사라는 뜻이고요. 인치 탭은 인치계의 암나사 작업할 때예요. 근데 우리는 인치계 써요? 미터계 써요? 미터계 쓰니까 메트릭으로 가셔야 돼요. 메트릭 다이는 뭐냐면 순화사, 메트릭 탭이 암나사. 지금 4.5파이에 적당한 게 메트릭 탭인 거죠. 암나사로 가야 되니까 메트릭 탭. 크기가 M4라고 자동으로 정해져 있어요. M4라고 자동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M4는 적합하지 않죠. 왜 그래요? 요 구멍이 파이 4.5였잖아요. 그죠? 이 안에다가 덧대가지고 안쪽으로 덧대가지고 만들겠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런 거로 우리는 이거를 얼마로 바꿀 거냐면 M6으로 갑니다. M6으로 가요. 네, 내려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M4 해가지고 뭐 42, 42, 45, 48, 48, 4 있고 그 다음에 M52, 56, 56, 5, 60, 64, 64, 68, 6 M6 곱하기 1이 사실 밑에 숨어 있죠. 찾으셨나요? 68이라는 거는 사실 그 큰 거예요. 바깥 지름이 그 나사산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 호칭 지름이 64파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더 보시면 M6 곱하기 1.0이 있을 거예요. 또 헷갈리시는 분 없죠? 네. 자, 요거는 왜 요렇게 해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프로그래머한테 제가 따질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은 요렇게 했을 때 나사산을 만드는 방법이 절단 나사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 구멍 4.5파이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깎여져 나가는 식으로 바뀌었나요? 되셨죠? 네. 자, 돌출 나사산은 뭐 할 때 쓰는 걸까요, 그러면은? 메트릭 다이일 때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메트릭 탭으로 왔으니까 절단 나사산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이거 4.5파이로 M6을 흉내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메트릭 탭에 절단 나사산으로 M6에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로 해가지고 스크롤 또 내려보면은 오른쪽 나사산. 오른 나사죠? 기본적으로. 오케이. 요런 규격들이 다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확인. 누르면 어때요? 야, 요게 요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요거는 그냥 M6을 쓰지는 못해요. 그죠? M6. 그냥 볼트 샀을 때 M6이라는 볼트를 여기에 못 쓰는 거예요. 왜? 얘는 M6이 아니고 M6 곱하기 1.0 즉 가는 나사라는 거예요. 얘는 가는 나사예요. 피치가 표시돼 있으면 나사의 호칭에 피치 값이 표시돼 있으면 얘는 가는 나사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나사를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 볼트를 여기는 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구멍가공 마법사로 여러 유형의 구멍 가공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세이브.